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코스피는 간만에 상방으로 강한 커버링이 나왔고 나스닥은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은근슬쩍 우려의 뉘앙스가 있었던 CPI는 시장에 별 영향이 없었죠. 아니, 영향이 없었다기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도 눈 깜짝할 사이에 430포인트에 근접했고 또 전체 글로벌 시장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죠. 과연 여기서 더 갈 수 있을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시장은 강보합 출발 후 잠깐 눌리는 줄 알았는데 바로 외국인 현선물 매수가 들어왔죠. 외국인이 처음에는 현물만 사고 선물을 좀 매도해서 헷갈리신 분들이 있었을 텐데요. 시장이 5분 만에 시가를 돌파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아주 빠르게 걷어버립니다. 현물 매수는 원래 초반부터 들어오고 있었고 또 선물 매도를 하던 외국인들이 매도를 걷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뭐 시장이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426선까지 올라온 다음 10시 30분까지 횡보를 했는데 아마 여기서 또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진짜 상승이냐 이거죠. 그런데 사실 답이 나와 있었어요. 이 초반에 그렇게 뻗을 때 베이시스가 계속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현물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데 베이시스가 좋아진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선물 매수가 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들이 그래도 간간히 현물을 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 매도가 점점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베이시스가 더 나빠졌었죠. 그런데 오늘은 베이시스가 개선되면서 현물 매수도 들어왔다. 이것은 그만큼 선물 매수도 강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시 30분에 그 홍콩 시장이 열리면서 또 빠르게 상승을 하죠. 아, 그러면 이거 웬만해서는 델타 크게 위로 열리겠구나. 그렇게 감이 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개인은 어제 이어서 또 풋옵션을 대량 매도하기 시작했는데 오전 10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벌써 이제 5천 계약 순매도 했던 거고 그리고 그 뒤로는 장마감까지 13,000 계약을 더 때려서 총 18,000 계약을 이제 순매도를 하게 됩니다. 이 어제도 거의 10,000계약 때렸고 오늘도 18,000계약 때렸으니까 사실 풋매도를 굉장히 세게 때린 거죠. 반면 콜매도는 얼마 하지 않았어요. 옵션 이야기는 좀 이따 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이렇게 그 방향성이 위로 열리면서 개인들은 조금씩 콜매도를 늘립니다. 그리고 점심 무렵에는 콜매도를 70억이나 했었는데 이거는 약간 이익 실현성 콜매도를 보고 있어요. 야, 이 대체 용감한 개인들이 누굴까요? 이거 1월에 폭등 시즌에 있었던 그 개인 콜옵션 대량 거래를 좀 떠올리게 한단 말이죠. 프로그램 매매는 초반에 차익 비차익 골고루 들어오면서 시장에 상승 압력을 줬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현물이 흐름만 놓고 보면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현물 매도가 얼마 없었죠. 4,600억이면 뭐 어제 하루 산 거 6천억 정도 사는 건데 그거 팔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 지난 2월과 3월에 매수했던 구간이 바로 이 405에서 430 구간인데 매수한 금액이 그 매물이 한 10조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매물이 상당히 많이 잠겨 있다는 얘기가 되죠. 또 다르게 생각하면 현재 지수를 견인하는 종목은 기존 2월과 3월에 개인이 매수한 종목군과는 좀 다른 거 아닌가. 그래서 개인이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다.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개인이 체감 지수는 얼마 오른 게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아직은 개인이 매물을 안 내놓고 있다. 이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다시 선물 이야기로 돌아와서 오늘 외국인이 현선물 매수가 동반해서 들어왔는데 외국인은 장중에 선물을 1조 원이나 샀어요. 예, 1조 원. 예. 근데 제가 이제 외국인이라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외국인이 누적된 이 선물 매도량을 오늘 그 상당히 많이 줄이긴 했어요. 근데 줄이는 과정에서 그들이 곧 시장이 되었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마 주식을 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게 공감이 갈 것 같아요. 한 종목에 대해서 과도한 포지션 쌓는 거. 예를 들면 이제 그 종목을 많이 사버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팔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기가 팔려고 하면 너무 많은 물량을 모으고 있으니까 해당 종목을 밀어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또 반대로 이제 공매도를 잔뜩 쳤다라고 하면 이 청산회로 할 때 어쩔 수 없이 그 종목을 땡기게 돼요. 이 외국인이 현물을 매수한 건 사실 2주 정도 됐습니다. 근데 선물은 그동안에 계속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선물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제법 상승을 했는데 개인이 주식 매도가 얼마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주식 매수가 아무래도 잠기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변동성을 키운 다음에 이제 포지션 축소하는 거,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또 글로벌 변동성은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스피만 변동성을 키우자니 그럼 변동성 매도자들한테 잡힌 먹힐 게 틀림없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외국인이라고 하면 기왕 이렇게 된 거 저는 더 땡겨줄 겁니다. 더 땡기면서 아직 잔돈이 많거든요. 그래서 더 땡기면서 이제 콜옵션 그 변동성을 막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서 막 이제 붕괴면서 상단 배리어를 두텁게 만든 다음에 실적 시즌 마무리되면서 아래쪽으로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풋옵션 미결제 약정 별로 없는 상황에서 위쪽으로 단단하게 콜 미결을 쌓아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제 변동성 누르고 지수도 아래로 누르면 양쪽으로도 크게 포지션을 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외국인들은 한 번 더 위로 더 당겨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오후장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오전 11시 15분에 이 옵션 행사 가격이 두 개 바뀌면서 428포인트를 넘었을 때 변동성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나서 점심 먹고 지수가 살짝 눌리면서 옵션 가격이 빠져요. 근데 그때 다시 밀리면서 양매도인가 싶었는데 이 오후 3시 이후로 양매수가 쫙쫙 들어옵니다. 이 콜 435랑 437 매수한 양반 대충 어떤 분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슈퍼개미의 매수가 콜옵션에 들어오면서 변동성이 확 떠버립니다. 하여간 5주차 월물은 웬만해서는 첫 주 쉬는 게 좋아요. 아무튼 개인이 옵션 매수가 무려 600억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종가 직전 선물 커버링이 나오기도 하면서 아주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오후에 홍콩 지수가 상당히 많이 밀려요. 플러스 1% 넘게 올랐다는 것을 다 반납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뒤로 다시 오르긴 했는데 어쨌든 상당량 반납하면서 코스피도 사실 밀려 그랬어요. 외국인들이. 그런데 변동성을 살면서 안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장마감 때 선물 커버링도 나왔죠. 어쨌든 이렇게 되면 지수가 이제 순식간에 2월과 3월에 기록했던 405에서 430 박스의 상단으로 와버리게 된 겁니다. 이 박스 상단을 한 번에 돌파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야간 선물에서는 이미 합성 선물이 430포인트에 근접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430을 돌파한 다음에 다시 430에 수렴하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기금은 오늘 1000억 넘게 주식을 매도했는데 연기금 기대할 거 아니죠. 자, 여기까지 하고 유럽 세션 넘어갑니다. 오늘조차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정말 며칠째일까요? 6거래일째입니다. 네, 6거래일 연속으로 유럽 증시는 제자리였습니다. 다만 오늘 미국이 CPI가 조심스러운 상승을 보이면서 시장은 일종의 리스크 온 액션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증시는 가만히 있었지만 유로화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비달러 통화들이 0.3%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채권 시장은 조금 다른 흐름이었죠. 일단 유럽 국채가 미 국채에 비해서 상당히 약세를 보였는데요. 금값도 초반에는 많이 밀렸어요. 장중에 1723달러까지 밀린 등 유럽 세션 중반까지 계속 약세였습니다. 근데 CPI 발표되고 나서 추세적 상승을 보이면서 양봉 전환에 성공하죠. 반면에 구리는 LME 세션에서 그냥 톤당 8,900달러 회복하고 그냥 하루 종일 멈췄습니다. 재미없을 거예요, 계속 구리는. 기름도 장중에 반등을 했는데 강력하다고 할 정도의 반등은 아니었고, 오히려 미국 세션 마감하고 나서 미국 석유협회, 그러니까 API라고 하죠. 거기에서 이제 발표하는 원유 재고가 컨센보다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오면서 다시 이제 60.6달러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사실 유럽 세션은 할 말이 없는 게 오늘 지수도 계속 이 모양으로 움직이지 않고 또 이제 옵션 만기가 이제 3거래일 남았는데 유럽 옵션을 굳이 산다면 콜 옵션을 사야 됩니다. 근데 이번 옵션을 어디에 꽝 시킬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프리미엄 보면 콜 옵션 사기가 애매해요. 일단은 지금 분위기는 웬만해서는 아래는 아닙니다. 근데 올라간다고 하면 이제 15,400선까지밖에 안 보여요. 근데 여기를 바라보고 콜옵션 산다는 게 또 쉽게 내켜진 또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이지 유럽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그냥 제자리 아니면
점진적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 정도로 봅니다. 자, 바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오늘 미국은 CPI에 주목하자라고 했지만 저는 그보다는 새벽 2시에 있었던 미국 30년물 장기국채 입찰에 주목했습니다. 물론 이 CPI 발표가 점진적 물가 상승, 그러니까 페드가 감내할 수준의 물가 상승이라는 이유로 채권 시장은 거기서 바닥치고 올라가 버리거든요. 또 그 시점을 기준으로 나스닥은 뭐 쫙 오르기 시작하다면 그냥 뭐 종가까지 1%대 상승을 해요. 1% 넘는. 물론 나스닥을 당긴 종목들이라는 게 애플을 포함한 그 기술 종목들이긴 합니다만 S&P는 그 전부터 이미 신고가를 넘긴 상황이어서 오늘 뭐 CPI 발 안도랠리로 그냥 나스닥도 그냥 같이 이젠 신고가 넘겼다. 요 정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장 시작 전에 오후 그 8시쯤에 그 존슨앤존슨 백신이 뭐 혈전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사용 중단 권고가 발표됐는데 그 소식과 함께 다우가 급락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존슨앤존슨이 갭다운을 한 2% 넘게 밀리거든요. 하지만 그 JNJ 때문에 시장이 밀렸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면 장 중반 들어서 낙폭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오히려 오늘 다우를 끌어내린 종목은 금융주입니다. 저는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미리 좀 덜어낸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JNG 이슈가 나오면서 러셀도 크게 밀렸습니다. 근데 장 초반에 좀 만회한 듯 했는데 또 10분도 안 돼서 쫙 밀리죠. 그래서 러셀은 이 장 중반에 최근 들어 기록한 저점을 모조리 깨버리는 급락이 나옵니다. 그렇게 30분 몽상으로 뭐 엄청난 위아래 꼬리를 만들면서 결국 종가는 그래도 약보합까지 땡겨놨는데 저는 러셀도 그냥 위로 가려는 모멘텀이 아직은 부족하다. 그렇게만 보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돈은 많다.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국채 입찰 전에 이미 채권은 그 CPI 발표 직후 잠깐 눌렸다가 계속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국채 입찰 직전에는 뭐 전일 고점권에 거의 왔었죠. 그리고 30년 국채가 새벽 2시에 딱 발표됐는데 전월비 2.5pp 비싸게 낙찰됐어요. 그래서 뭐 아유 안도랠리 하면서 쫙 하고 그 종가 고가까지 달려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채권 급락 외치던 사람들은 싹 도망간 셈이에요. 그 물론 이렇게 국채의 반등이 저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긴 합니다만 어쨌든 시장에서 채권 현물에 대한 매수 수요가 탄탄하다는 점은 다시 확인된 셈입니다. 어쩌면 단기적으로는 국채의 커버링도 나올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개별 종목 보면 오늘 간만에 그 빌황 주식들이 반등을 했어요. 초반의 반등에 비해서는 좀 눌려서 끝났지만 이제 대충 이번 주 들어서 바닥을 찍는 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제가 개별 종목 리서치를 하지 않으므로 어떤 종목을 찍거나 하진 않겠지만 이 정도 가격이면 뭐 주식 옵션을 만약에 한다면 푼레이쇼 스프레드 잡아서 확보한 현금으로 등가격 강세 콜옵션 잡고 그래서 뭐 미는 전략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시장 총평하면서 전략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스닥과 S&P가 이제 신고가 갱신했어요. 근데 이런 흐름은 하루에 안 바뀝니다. 바로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강세 마인드를 갖고 가는 건 맞는데 선물 베이시스는 어제 장중에 콘텐고 가기도 했었죠. 그만큼 선물 매도자들이 많이 거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외국인 현선물 매수가 이어진지 봐야 되고요.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 고가권에서 외국인 선물 매수나 기관이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들어온 건데 이게 아직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숏은 보지 말자 이런 건 얘기하는데 그런데 롱도 너무 세게 따라가긴 부담스럽다. 그래서 저는 커버드 콜은 이제 콜 매도까지 제법 평가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계속 버티되 다음 주에는 롤링 업을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숏은 다음 주 이후에 하자. 최소한 양음양 교차가 나오면서 뭔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먼저 보초비용 설 필요가 없어요. 해외 시장에서는 리스크온 분위기가 나온지를 봐야 됩니다. 아직은 그 다우와 S&P만 강세거든요. 그런데 러셀은 아직 못 올라왔어요. 지금 러셀은 밸류에이션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계속 얘네들이 이제 S&P여서 나스닥도 신고가 갱신하고 있는데 그러면 러셀도 언젠간 따라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 따라오는 게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러셀도 원래는 이게 쭉쭉 밀리는 그림인데 안 밀려요. 그러면 좀 위쪽으로 열어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만 이 러셀은 장중에 워낙 큰 흔들림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레버리지 좀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러셀이라는 게 특징이 한동안 이 따주기 흐름을 보인다 하더라도 한번 추세가 딱 발동 걸리잖아요. 그러면 시초가 기준으로 2%는 그냥 뽑습니다. 그래서 또 2% 한번 올라주나요? 그럼 다음날 또 오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번 방향성 설정하면 한 방향으로 밀고 가자. 그랬는데 먼저 선빵을 치지 말자. 뭐 그런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